양려은의 인터뷰 선물,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손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KBS의 뉴스가 진행되는 뉴스 스튜디오인데요. 저편으로는 9시 뉴스 데스크가 있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KBS의 주간 뉴스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얼마 전까지 바로 저 뒤에 저 자리에서 매일 낮 12시 30분경이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국내 첫 장애인 앵커로 알려진 이창훈 씨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세상과 소통하고 다르게 세상을 느낀다는 이창훈 앵커가 줄 선물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짧았죠? 좀 1년 5개월. 네, 좀 아쉬움이 있죠,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창훈 앵커가 아니라 방송인 이창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송인 이창훈? 네. 창훈 씨 부모님은 그럼 어떻게 창훈 씨를 기르셨나요? 왼쪽에 많이 상처가 있어요. 그래요? 그 물리적인 실수를 했죠, 이렇게.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지만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음악을 좋아하신다는 창훈 씨의 노래를 한번 좀 더 청해봐도 될까요? 그 소문 혹시 들으셨나 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제가 남기고 갈 선물이 무언가. 안녕하세요, 창훈 씨.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선물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네. 이 자리에서 창훈 씨를 만나게 됐는데 요즘 근황 먼저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먼저. 제가 지난 이제 4월 5일까지 KBS 12시 뉴스를 하다가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맡게 됐어요. 그래서 4월 8일이 이제 KBS 봄 개편이 되면서 네. 그때 KBS 3 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창훈의 행복 뉴스라는 코너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 뉴스는 뭐냐면 한 주간의 장애계 소식들, 장애계에서 군 뉴스들을 중심으로 제가 직접 뉴스를 직접 찾아서 서치를 해서 뉴스를 소개하고 그 후에 이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맡게 됐고요. 지난 22일부터 KBS 이텔레비전 사랑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창훈의 마주보기라는 코너를 해요. 리포터가 돼서 다른 분들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계의 여러 가지 인물들, 또 그 당시에 또 화제가 된 인물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들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앵커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죠? 이창훈 앵커가 아니라 방송인 이창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송인 이창훈? 네. 소속사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좋은 이웃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음악 공연 예술을 위한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항상 12시 거의 반 무렵에 이 자리에서 시청자들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뉴스를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한번 가지고 온 그 뭐라 그러죠? 점자 입출력기? 원고 입출력기? 네. 저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데 네. 간단하게 뉴스하는 느낌 한번 내볼 수 있을까요? 뉴스 제가 뭐 원고 다 있긴 있어요, 제가.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 날 그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원고 중에서 첫 번째 원고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찾아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뉴스입니다. 학교 창문의 안전대 설비가 허술해 추락 위험이 높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창문에 안전대가 없는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394곳 가운데 238곳에 이달 중 예산 4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에는 자체 예산으로 안전대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등학교 149곳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안전대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와, 그게 마지막 날 했던 기사요? 마지막 날 했던 네 번째 단신이었습니다. 네. 기억력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는 진짜 처음이고 네.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니까 생방송을 전하는 뉴스 앵커는
사실은 프롬프터를 보고 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점자로 다 이거를 파악하면서 또 전달하는 거가 배로 어려울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보이는 분들은 미리 한두 줄 정도 한쪽 눈은 제가 읽는 글자를 보고 있지만 미리 한 줄 두 줄 예독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읽으면서도.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손에 만져지는 글자만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줄갈림할 때 약간 삐걱삐걱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좀 많이 읽어놓고 혹은 줄갈림을 미리 잘 해가지고 글자나 이런 어떤 단어가 끊기지 않게 미리 좀 작업을 해서 뉴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동료 아나운서 분들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정말 잘한다라고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들어와서 네.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훈련 기간을 거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미 그 전에 어느 정도는 기초가 닦였으니까 장애인 첫 앵커로 선발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전에도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2007년부터 한국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직접 진행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계 위클리, 그러니까 한 주간에 있었던 소식들을 인터뷰를 직접 하기도 했었고, 또 음악 방송처럼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이렇게 네, 이런 목소리로 멋있는데요? DJ도 했었고요. 그 다양한 어떤 또 시각장애인 스포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 중에 볼링이 있어요. 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데 그 스포츠 경기도 한번 중계도 해보고 들으면서 그런 여러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또 그런 경험들이 아마도 앵커 도전할 수 있는 자양분, 토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큼 또 짧았죠, 좀 1년 5개월. 네, 좀 아쉬움이 있죠 개인적으로는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1년 정도는 뉴스의 흐름을 조금 파악하고 굉장히 떨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지난 5개월 정도는 이제 뭔가 뉴스 조금은 알겠구나. 앵커가 이렇게 뉴스를 하는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탄력 좀 받았어. 이런 말 하잖아요. 감 잡았어요. 네. 그렇게 좀 했을 때 좀 아쉽다는 느낌 사실은 있습니다. 2년 정도만 정확히 뉴스를 했으면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좀 있죠. 창훈 씨는 만약에 앵커가 아니었다면 네.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 쪽 일을 아마 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과 소통하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새롭게 알려주고 소개시켜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장애, 비장애 같이 어울려서 네. 함께 여행 가는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신촌에 있는 어둠 속의 대화라고 있어요. 어둠 속에 1시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1시간 반을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제외한 다양한 감각들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여러 가지 그 체험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내게 어떤 부분들이 내가 시각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혹은 또 어떤 감각들이 내가 또 발달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의 측면을 넘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었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험하고 경험하고 로드마스터라고 하거든요. 로드마스터들이 길을 인도해주면 함께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체험 전시장이 있어요. 이런 일도 연계해서 한번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어둠 속의 대화라는 거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 어둠 속의 대화를 하고 나면 창훈 씨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또 어떤 감각을 쓰냐 많이 다양하게 알 수 있겠죠. 부모님 아까 그 장애인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는 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하다. 근데 창훈 씨 부모님은 그럼 어떻게 창훈 씨를 기르셨나요? 제가 7개월 때 뇌수막염으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온갖 종교적인 시술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절,
그리고 무속인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종교들. 이마에 왼쪽 이마에 이거 보이시죠? 왼쪽 이마에 상처가 나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 보면 왼쪽 이마에 네, 보여요. 상처가 나 있어요. 그렇네. 이게 뭐냐면 예전에 한창 시끄러웠던 포천에 모 기도원이 있어요. 네. 그 기도원의 어떤 원장님이란 분이, 네, 원장님이란 분이 그 물리적인 시술을 했죠. 이렇게 손톱으로. 뭔가 손톱이 아니라 뭔가 물리적 시술을 해서 이런 상처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간절함이. 네, 부모님의 간절함이 계속해서 어쨌든 아들의 눈을 뜨게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물리적인 상처까지 이제 나게 만들었는데 신앙의 힘으로 안 되겠구나. 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키워서 안 되겠구나 해서 저를 서울로 보내셨어요. 진주에서. 8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그렇죠. 지금 수유 중에 한빛맹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특수학교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 집에 가요. 그런데 전 방학 때만 집에 갔어요. 제가 엄마한테 방학 때 엄마 나 서울 올라가기 싫다. 아니 그런 말보다는 엄마 나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어머니가 나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2가지 트랙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지만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걱정 마라. 네 뒤에는 엄마가 부모님이 있다. 그러나 너는 살아갈 때 너의 힘으로 그 자립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2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시켜주신 거죠. 어머니께서. 요즘도 부모님이랑 자주 만나고 지내요? 저희 어머니는 미용사입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 대한 부분을 늘 신경 쓰시거든요. 모니터링. 그렇죠. 오늘은 윗머리가 좀 눌렸네.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좀 많이 부었네. 뭐 이런 부분들을 막 확인하시고 한 3, 4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셔서 제 머리 직접 이제 펌도 해주시고요. 네. 파마도 해주시고. 네, 직접 또 파마도 해주시고 직접 또 머리카락 잘라주시고요. 사실은 사람들은 살면서 작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일어나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늘을 원망한다든지 세상을 네네. 원망한다든지 남을 원망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창훈 씨는 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네네. 아니란 말이에요. 네. 본인은 솔직하게 그래 본 적은 없나요? 저는 시각장애로 인해서 사실 막 그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던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당한 어떤 장애이기 때문에 뭐 그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고 남들처럼 사춘기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 내가 뭘 해야 되나? 이 여자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연애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뭐 이렇게 좀 힘들고 그랬지. 사실은 뭐 시각장애라는 부분은 사실 크게 다가오진 않아요. 사실 삶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장애인 앵커도 되고 이런 자리에서 또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와, 오히려 진짜. 네.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태도, 저는 이제 마음이라는 화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그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쏟고 내가 어떻게 그 태도와 생각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연애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 사람들은 외모에 굉장히 크게 관심이 많단 말이죠. 자기의 외모 또는 그렇죠. 뭐 만나는 맞습니다. 상대의 외모 네네. 그걸 보고 이제 또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연예인도 사실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많이 있고 그런데 창훈 씨는 그러면 외모를 보고 평가할 수 없으니까 네. 뭐를 보고 사람됨을 느끼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 처음부터 마음을 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왜냐면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바로 믿질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언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들어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구나, 거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면서 사람과 얘기하고 있으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좋아요.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진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이 하루 이틀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좀 오래 두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오래 두고 보는 스타일. 네. 저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많은 것들을 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여성들은 많은 걸 얘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요. 듣는 게 좋아요. 저 경청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경청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네. 많은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더 말이 아니라 진짜 네. 좀 더 그 차훈 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일단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네. 차훈 씨랑 연락을 할 때 네. 저도 직접 이렇게 문자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놀랐는데 처음에는 이걸 보내도 될까? 막 이런 굉장히 그 1차원적이고 단순한 그렇죠.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었단 편견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편견이라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페이스북도 하고 네, 그렇죠. 트위터도 하고 SNS도 하고 네, 네. 어떻게 그거 다 그렇죠. 가능하죠? 카카오톡도 하고. 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에 보이스 오버라는 기능이 이렇게 탑재가 돼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도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각장애인 직원을 채용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버튼이 없잖아요. 그쵸.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 방식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 탑재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과 상관이 없이 네, 그거를 네. 이용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접근성 메뉴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모든 페이스북이나 것, 모든 유튜브도 감상도 하고 뭐 보진 않지만 들어볼 수도 있고 다 이용할 수 네, 있다. 다 모든 걸 이용할 수 있죠. 그렇구나. 뭐 와. 하나 보여주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지금 SNS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신저 엔터테인먼트 지도 생산성 폴더 발착 날씨 SNS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이동을 해요. 한 손가락으로 오른쪽 쓰면 네, 네. 메신저 지도 엔터테인 SNS 폴더 이렇게 읽는 거죠. 네, 이용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이제 반야울리 5분 전섭 김관성 이런 식으로 48분 네, 이렇게, 이제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SNS 열림 시계도 보여줘요. 아, 시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시계도. 비행용 프로그램 이런 한번 다 보여드려야죠. 제가 이제 시계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열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만져서 네, 만져서. 몇 시인지 지금 시간 같은 거 지금 네. 몇 시예요? 지금 오전 11시입니다. 사실 오전과 오후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네. 아, 오전 오후를 알려면 스마트폰을 꺼내면 되죠. 맞아요. 네. 그렇네. 그래서 이 시계가 참 유용하게 됐던 게 어떤 뉴스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뉴스를 항상 들어가는 게 12시 35분쯤에 제 뉴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한 12시 한 10분, 15분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각종 쭉 뉴스들이 흘러가다가 어떤 부분에선 좀 다른 부분에 다른 이제 앵커분들의 기사가 길어진다 싶으면 시계를 봐요. 지금 몇 분이네. 그럼 내 뉴스 5개인데 하나가 삭제될 수도 있겠네. 시간이 짧아져서. 네, 짧아져서. 예.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도 하면서 네. 이 점자 시계를 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대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 수업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지 하면서 시간 보면서 이제 30분 남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30분 이나 남았어. 그래서 30분 이내 남았어 이런 생각들 하면서 빨리 돌려놓고 싶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이런 게 잘 되어 있나요? 아니면 차훈 씨가 특별히 이런 거 혜택을 어때요? 아니죠. 뭐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점자 시계나 이런 부분들이 각종 또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가면 생활연구실에 많이 또 판매가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음성어든 혈압계도 있고요. 굉장히 또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던져볼게요. 차훈 씨만 보는 세계가 있을까요?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려운데. 뭔가 좀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차훈 씨가 보는 세상? 세상이요. 어떤 것 같아요? 전 소리로 보는 세상이죠. 저는 모든 것들이 소리와 다른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소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투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말을 하는구나. 네. 이 사람이 웃고 있지만 목소리는 되게 지금 목소리에서 되게 평화로움이 느껴지지만
뭔가 좀 어려움이 있나 보다라는 것들이 소리의 울림, 공명을 통해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소리로 보는 세상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깊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있어서는. 네. 그러면 한번 그냥 이걸 생각해보면 어때요? 어떤 거요? 차훈 씨가 느끼는 우리 사회 어떤 것 같아요? 한국 사회? 굉장히 바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막 굉장히 많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끝이 없는 끝이 없는 달리기를 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달려갈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 내가 왜 달려가고 있지라는 어떤 의미와 자신의 어떤 마음을 가끔 저는 서서 주위를 둘러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출퇴근할 때 참 굉장히 바삐 달려가는 그 일상 사람들을 봤을 때 오늘도 저들은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그 열심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난 그냥 혼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삶에 있어서. 왜냐면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 어떻게 달려왔고 내가 이 지난 시간 가운데 어떤 점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 내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정도는 무조건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달려감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있는 달려감이 좀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얘기. 되게 좋은 얘기. 뭐 준비 안 했다고 했으면서 준비 안 했어요. 이 얘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아서 의미 있는 달려감? 네. 꼭 생각해보고 싶고. 그러면 이 여세를 보라. 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선물은 뭐가 될지가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시각장애라는 게 저에게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은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냥 본능에 충실한 그리고 이 시기에 그냥 충실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하나의 삶을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주에서 그냥 그저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아들, 딸 낳고 뭐 아니면 뭐 누굴 따라다니든지 뭐 그렇게 편하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을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나름대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보게 됐고 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제게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제공됐거든요.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남, 접촉점이 생겼다는 부분에서 시각장애라는 것은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제가 남기고 갈 선물이 무언가 국내 최초 장애인 앵커 1호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보들, 의미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저를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겠죠? 당연하죠. 네, 그분들이 있어야죠. 저를 디딤돌 삼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행보들, 앞으로 의미 있는 활동들이 제가 남기고 갈, 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저의 의미 있는 행보에 많이 주목해 주시고 또 제 삶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의 또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어쨌든 장애인 1호 앵커, 국내 첫 장애인 1호 앵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갔고 또 그 사람, 이창훈이라는 사람을 딛고 올라섰다라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선물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창훈 씨 음악을 좋아하신다는 창훈 씨의 노래를 한번 좀 더 청해봐도 될까요? 그 소문 혹시 들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많이 들었죠. 정말요? 한 곡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를 한번 청해볼게요. 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